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다들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한 트레이딩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또 여러가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 지수는 일단은 2350, 2300선을 그래도 지지는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모습인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지점 1차, 2차 지점까지 중에서 2차 지점까지는 거의 도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연초에 1차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봤는데 속도가 참 빠릅니다. 내려온 속도가. 자, 나머지 이제 반년 동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돼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우리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니까 뭐 그런 걸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살 때 같이 살아야지 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도 좀 살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날 또 자기 밥그릇 챙기고 그런 매매가 지속이 되어줘야 조화롭게 되는데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또 좋지는 않겠죠. 자, 아무쪼록 매일매일 지수 확인하면서 급등주 트레이딩도 지수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유튜브 멤버들과 사무 멤버들 금요일에 나갔던 내일 승부주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내일 승부주 10선들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서 유튜브 멤버들은 조금 복기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죠. 일단 대우 에일이 그날 상한가를 시연의 상한가를 가면서 얘를 보면서 얘네들까지 같이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대하 TI가 같이 잘 붙어 다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봐주고 현대에보다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 현대코퍼레이션이 시간의 상한가를 같이 가졌으니까 현대 쪽이 흐름이 좋으면 현대코퍼레이션 쪽이 그렇지 흐름이 좋으면 에버다임이나 현대 로템을 먼저 위주로 봐줘야 되고 대우 에일이 힘이 좋다면 대하 TI나 혹시 모르니까 푸른 기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부산산업 같은 종목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흐름을 보면 대우 에일에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전체적으로 시가는 상당히 높게 잡아줬죠. 19% 정도 잡아줬지만 상한가는 유지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29.9% 상가까지는 타치는 해줬습니다. 완전히 안착을 못 해줬죠. 하지만 이 힘의 수급을 밑에 애들은 따라가 줬겠죠. 우리 전략대로 했다면 대하TI는 9.9% 출발해서 19%까지 깠으니까 뭐 꼭 10%는 안 돼도 그 근처 수익은 챙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하TI가 좀 부담스럽다면 푸른 기술도 할 수 있었겠죠. 푸른 기술은 8% 출발했는데 시가 고가가 23%니까 이게 더 수익은 나왔겠죠. 부산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부산산업도 역시 4%에서 14%가 갔으니까 어느 걸 했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현대 쪽 애들은 그렇게 관심을 받아주지는 못했죠. 현대 코퍼레이션 힘이 없음으로 해서 에버다임이나 뭐 현대 로템 같은 애들은 힘을 쓰지를 못했죠. 그래서 대우 에일이 그날 좀 바람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TI나 푸른기술, 뭐 부산산업까지 보셨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을 하나 해도 당일날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요즘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동 쪽을 같이 봐주는데 제약부도는 홀딩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종가까지 보면 20%까지 올라가 종가서 19.4% 빠졌는데 시가가 플러스 4%였죠.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6%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크게 뭐 밀리는 것도 아니었고, 공략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뭐 여기서 팔아도 밥값은 챙겼을 거고, 홀딩을 했으면 상당히 수익은 좋았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동 애들까지 좀 준동을 해준다면 우리는 한국 BNC나 국정약부도 같이 붙여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따라가 줬나요? 한국 BNC 한번 봅시다. 아침에 그래도 준동을 좀 해줬네요. 4%에서 9.5%. 크게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파동은 5%짜리 파동은 이뤄준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약부도 큰 힘은 없었겠네요. 봅시다. 3%에서 8% 역시 5% 똑같은 흐름을 나타내 줬군요. 그래도 뭐 일단 홀딩스를 아마 대부분 다 가장 우선적으로 봤을 텐데, 나머지 종목도 밥값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노 CMS는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시가 5%에서 양봉으로 치료하면 같이 달라붙어 줘야 된다 했는데, 모습은 참 좋았죠. 아침에 그것도 땡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치켜 올리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매매를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노는 오늘 금요일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플러스 5% 출발해서 20.3%까지 갔으니까 뭐 얼마를 챙기는 것은 본인들의 취향이었겠죠. 그래서 나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스펙 6호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크게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반드시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고가가 27%까지 갔으니까, 그죠? 준동되는 시간이 조금 길었죠. 조금 길었으면 한 10시 한 40분, 50분부터 이렇게 준동을 이렇게 줬는 모양인데, 상당히 뭐 이것도 잘 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좋았지 싶어요. 저희들도 이거는 사무 멤버들은 같이 했죠. 사무 멤버들이 같이 한 것이, 저희들은 마이너스,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1.1% 아닙니까? 우리가 저가 마이너스 0.8%입니까? 0.8%인가 0.5%에 우리가 진입을 했죠. 시가 밑에서 여기서 진입이 됐는데, 따지보면 총 28%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는 우리 사무 멤버들도 수익이 좋았고, 유튜버 멤버들도 수익이 좋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무 멤버들이 그날 한 것은 부산주공도 같이 했죠. 부산주공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아침에 24.7%까지 갔지 않습니까? 시가 11%였으니까 뭐 12, 3% 정도 수익이, 13%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저 25% 고지만 넘어갔으면 상배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상한가로 마무리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그것도 일찍 잘 마무리돼 줬거든요. 근데 그 몇 프로를 25%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 점이 참 아쉬워. 그 순간만 넘어갔으면 아침 일찍 상한가로 말아주는 그렇게 안고 넘어갈 종목이었는데, 그 점은 좀 사무 멤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은 좋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것이 바이오니아였죠. 아침에 공략할 거라고 우리 기세주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대기를 하라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아침 10%에서 살짝 밀렸지 않습니까? 시가 10%에서 플러스 7%까지 살짝 밀렸거든요. 그래서 시가 돌파할 때는 들어가라라고 제가 쪽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많았죠. 금요일날.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눈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매수 신호 주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아침 일찍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 본 종목인데 말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뭐 상팀들이 또 일단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뭐 재료야 매일 나왔던 재료지만은 그래도 워낙 요즘에 재료가 없는 시장이라 그래도 한번 봐주자는 의미죠. 그래도 사무 멤버들은 뭐 부산중공에서 뭐 10% 이상 수익이 나왔고, 코난테크에서 25% 정도 수익은 다 나왔으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불금은 마무리한 것 같아요. 상한가 수익에서도 좀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따로 잡지는 않았죠. 제로투세븐은
종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 멤버들은 보기보다 제로투세븐은 힘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가 6.9%인데 분쟁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좀 한 번은 봐줘야 된다는데 시가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6.9% 출발해가지고 시가 6.9%에 고가가 21.5%니까 뭐 10%를 먹든 뭐 15% 먹든 본인의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뭐 두드리게 맞는 종목은 뭐 거의 없었고, 어느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했던 간에 수익을 다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다 되었던 것 같아요. 크게 먹든 작게 먹든 차이였고, 상무 멤버들은 좀 매매를 조금 단출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제로투세븐이 코난이 수익이 좀 컸고, 부산주공 상한가 못 들어간 것이 좀 아쉬웠고, 하지만 10% 이상 수익은 나온 거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세주 바이오니아를 타임을 좀 놓친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금요일날 매매는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유튜브 멤버들은 무난하게 잘 됐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는 뭐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다음 주 또 승부주들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들과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뭐 전체적인 개념은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7시 50분인데 저녁 7시 오늘 나왔던 뉴스들이나 이걸 쭉 체크를 해봐도 시장을 이렇게 좀 쥐고 흔들만한 이슈가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종목들 또한 힘센 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름 뭐 도출을 시켜 보았고, 내일 시장이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나면 새롭게 떠오르는 만일 뉴스가 있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 예측 가능성 있는 종목들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4일 날 14일에 영창케미칼이 있죠. 신규 상장이 있고 18,600원입니다. 같은 날에 대신 밸런스 12호 스펙이 있습니다. 12호 스펙이 상장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 날에 15일이죠. 15일은 HSP 상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신규 상장주가 표시나는 것은 이 두 종목이 지금 표시가 나왔고, 다음 주에는 또 몇 종목이 더 있죠. 다음 주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한쪽에 적어 놓든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들을 주석을 달기 전에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자, 바이오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뭐 맨날 있는 그 재료죠. 탈모 재료로 상가를 갖고, 자, 세력주 SK5 스펙도 이렇게 좀 제가 아쉬운 종목이죠. 이 날짜 꼬리 부분에 못 들어간 것이 조금 제가 아쉬웠다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연산을 가고 있고, 세린 BNG 그리고 CM 플러스, 성일, 제넨바이오 이렇게 6종목이 상가를 가 있고, 시간에서는 신진 SME 상가를 하나 가 있습니다. 이게 다죠. 시간에 상가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금요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주말에라도 특이한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간까지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뽑아놓은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진 SM은 시간에서 상가 종목 단 한 종목이었고,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6개의 상한가 종목 중에 월요일날 살아남을 종목이 과연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간에서는 이놈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봐줘야 되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아직은 뭐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무정 재료가 아직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감은 있으니까 봐줘야 되죠.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9% 벌써 10%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일반 조금 스킬이 딸리는 분들은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종목의 승부를 볼 줄 아는 그런 분들만 한번 마인드를 굳건하게 잡으시고 조금 다툼을 벌여주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일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은 금요일의 시장의 강자들과 주말에 나왔던 여러가지 이슈가 포함이 된 새로운 종목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의 상가 종목이나 금요일 상가 종목들이 월요일날 시장을 장악할 확률은 많습니다. 몇몇 종목만. 하지만 또 아침에 어떤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이슈로 가지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진 SM은 그러한 재료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봐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력자만 한번 보시고 한 번에 푹푹 넣지 마시고 조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한다. 힘이 좀 없고 기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 금액을 많이 담지는 않습니다. 다음 삼육물산을 봅시다. 삼육물산은 세림 BNG를 추종을 하는데, 세림 BNG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시간상 11시쯤 돼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만큼 힘이 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날 강한 힘을 내주기에는 조금 무리감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삼육물산은 세림 BNG를 추종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삼육물산 볼까요? 예, 당일은 잘 추종을 해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삼육물산이나 세림 흐름 보십시오.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급등을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27%까지 갔죠. 종가상 11%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림이 월요일날 만약 시가를 높게 띄우고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삼육도 아마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육은 지금 보면 시간에 1.5%밖에 안 올라있거든요. 시간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월요일날 세림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봅시다. 시가 약하니까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7월달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7월달에는 신규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했는데, 역시 신규주들이 좀 많이 난립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보로노인데 상당히 윗꼬리가 상당히 다들 길죠.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로노이의 금요일날 이 흐름은 사실은 코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같이 묶어서 봅시다. 시간에서는 일단은 보로노이가 3.2%를 올려놓았으니까 이놈 우선주는 봐줘야 되겠죠. 우선주로 봐주고 3.2%면 이제 전고점을 뚫은 상태로 출발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의 출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복잡할 때는 이런 기세주 형태를 봐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가 흐름이 좋다면 코난도 같이 따라갈 흐름이 많으니까 코난도 같이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코난도 보면 27%까지 갔다가 16%로 맞췄죠. 보로노이는 23%밖에 못 갔어요. 간 파동의 폭으로 보면 코난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보로노이가 먼저 바람을 잡아주더라도
나중에 성장은 코난이 또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신규주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옛날엔 근래에 즉 비슷한 날짜에 상장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이 상승을 먼저 탁 해주면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호응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네들이 분열을 일으켜요. 즉 니는 가고 내는 죽고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즉 예전 같은 동조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참조하시고 이 두 종목은 봅니다. 삼성 스펙 6호 봅시다. SK오스펠 제가 놓치기 참 아쉬웠는데 삼성 스펙 6호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은 종목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벌써 여기서도 100% 먹었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기간에 대비해서 시간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아직은 숨을 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손 안 대면 됩니다. 시간에서는 0.2% 별로 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내일 월요일 시장에 전일의 강자들이 흔들리고 SK오스펙이 무너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면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스펙에 다시 매기가 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삼성스펙 6구가 이 날짜에 세워줬으면 새로운 급등주로서의 다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어요. 그것은 SK오스펙이 먼저 준동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봅시다. HLB를 할 때는 얘들 그 그룹주로 묵히는 종목들은 항시 내가 HLB를 거래를 하겠다 하면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이 붙여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왜냐면 때로는 HLB가 먼저 갈 때도 있지만 HLB 생명과학이 먼저 튀기도 하고 HLB 제약이 먼저 튀기도 막 서로가 막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날 따라서 수급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HLB 수급이 가장 낮습니다. 외관적인 모습으로 봐도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좋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 금액대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HLB를 먼저 보여줍시다. 시간에서는 1.2% 올라 있습니다. 재료는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다 아실 재료니까 특별하게 신박한 재료는 아닙니다. 계속 나왔던 재료니까. 바이오플러스, GS글로벌, 한국사이버 이쪽 애들은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한번 봐줍시다. 일단 두 개의 양봉 뒤에 음봉을 한 개 내주고 또 두 개의 양봉을 지금 내주고 진출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일단 쌍끌이는 금요일날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요즘에 필러계 게임 체인저 해가지고 리서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3만대니까 가는 폭은 크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금요일 시장에 꾸준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지금 7% 올랐죠. 이놈 7%. 그렇게 크게까지는 못한데 목적은 만약에 다음 날도 양봉을 한 개 더 이렇게 내주면 한번 홀딩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는 0.8%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금 눈치를 봐야 되겠죠. GS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시간에 상한가는 아니고 4%를 올려놨거든요. 4%를 올려놨는데 재료는 그거죠. 1300억 규모의 밴드를 벤처펀드 결정한다. GS가 신성장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GS 글로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얘는 이제 원자재 재료를 원래 가지고 있는 애 아닙니까? 특히 석탄 쪽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재료도 나쁘진 않겠죠. 10조 원 신사업 벤처 투자 본격화 나쁘진 않은데 조금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얘는 석탄 관련주로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블랙아웃 관련주로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고 폭염 관련주로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석탄이 워낙에 수급이 안 되면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 뭐 이런 리서치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같이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같이 보실 테마주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HN 한국사이버 GS글로벌 단점은 시간에 4% 정도 지금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조금 높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3% 이상의 시가가 잡히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이해를 하고 시가가 좀 높더라도 대응을 하면 크게 다치는 일은 없거든요. 기세만 살아나면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NHN은 지금 많이 주고 있죠. 그죠? 많이 주고 있고 차트를 줄여보면 뭐 한정없이 지금 밑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우리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하반기에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뭐 여기 재료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마침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금쯤 한 번쯤 도전은 한번 해보고 손줄폰 작게 잡고 살아나면 일단 이 자리에서는 팔 수는 없거든요. 살아나서 수익을 안고 있으면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입을 한 후에 수익을 한 5% 6% 줬다, 난 먹고 나가겠다면 끝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몸을 일을 킬 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선 보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을 받아가지고 양봉을 유지를 한다면 이런 것을 한번 보유를 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보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일동홀딩스는 동시에 같이 봐주시는데요. 지금 주말에 나온 거 더블링, 즉 한 주만에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지금 2만 명 수준이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질적으로 요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또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계속 외국 애들 것만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약간 국뽕이 스킨 그런 종목이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변이종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얘들은 제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이자나 그런 쪽 애들은 지금 바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까지 나올래 변종까지 잡으려면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 결정적인 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쪽에는 일단 SK바이오스와 일동홀딩스를 봐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키트주를 봐주기에는 조금 그렇단 말이죠. 조금 그렇고 일단 이 두 종목만 우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당장 내일을 본다는 것보다는 계속 관심권에 두고 한번 봐주시라는 뜻으로 적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동홀딩스하고는 일동제약이나 일동 어느 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간에 보면 2.8%를 올려놓았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안 오르죠. 많이 안 오른데 급하게 아침 시가 2~3% 중에서 달게 들지 마시고 최대한 분할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십시오. 살아나면 한번 보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죠? 좋겠죠?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날 같은 금요일날 승부주 종목이기도 하지만 19% 올라가고 시간에서 지금 3% 빠져 있거든요. 만약에 SK 쪽에 흐름이 좋다면 얘는 아침에 시가가 3에서 한 5% 잡히겠죠. 5% 잡히면 어쩌면 그 타점이 공략 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음봉을 노리는 게 좋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양봉을 추구하는 게 좋겠죠. 두 개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홀딩스 같은 건 세력주기 때문에 저 별로 안 좋아
흐름이 안 좋네 이러면 확 집어 던지거든요. 그런 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양봉 진행이 되면 같이 좀 보죠. 양봉 진행이 안 되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시간의 0.7%니까 아침에 뭐 양봉으로 출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이 근처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지켜보시다가 색깔이 바뀌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만 손을 대준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내일 일들을 다 알겠나요? 하지만 어떻게든 내일의 흐름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유연성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 전법을 바꾼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수정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운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일 아침 지수가 혹시 밤새 미국 정치나 글로벌 정치 폭락을 한다면 이 전략이 전면 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약간 떨어져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다운을 시켜서 한다든지 강하게 밀어붙일 종목도 한번 눈치를 보고 한다든지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별일이 없을 때를 생각하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변수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은 지수가 반등을 하고 흐름을 잡아주는 것 같지만 아직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좀 반등을 해주고 바닥이 왔다 뭐 이래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이면 단기 트레이딩답게 파동을 노리고 파동의 폭을 따먹고 시장을 바라보고 관망하고 또 들어가고 관망하고 이런 매매 패턴을 유지를 하시면 그 어떤 하락장이나 급락장이 오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 그 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 주도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매매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